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네, 오늘은 미국으로 모시고 갈 텐데 미국의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시장 전망가의 얘기를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주십시오. 엘 에리언 경제 닻을 잃었다. 2024년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모하마드 엘 에리언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마 그 얼굴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알리안츠 그룹의 수석 경제 고문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시장을 비교적 잘 맞춘 분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을 물론 이제 고문이기 때문에 막 글을 막 쓰고 그러진 않아요. 애널리스트처럼.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워낙 그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컨퍼런스 같은데 초대받으면은 얘기를 한마디씩 이렇게 했죠. 자, 2023년을 돌아보건대 에러리언 같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경기 침체 이거 별로 의미 없는데 미국 경제가 비교적 탄탄한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온 분이거든요. 비교적 맞은 거죠. 사실 1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2022년 11월 이럴 때를 기억해 보세요. 다 했던 게 뭐 아래 공포니 뭐 다 그 얘기 했어요. 리세션 온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대부분 다 틀린 게 주식시장마저도 대체로 다 2023년도 전망을 안 좋게들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되게 좋지 않아 보이지만 2023년 통으로 보면 연간으로도 올랐고 특히 2023년도 상반기는 장이 나쁘진 않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2023년을 비교적 좋게 봤던 엘 에리언이 2024년이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24년 내년이죠. 그래서 왜 걱정이 되냐 이렇게 보니까 대규모 금리 인상에 지연 효과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짧지만 장사를 해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들이 꽤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거나 또 다른 일로 방문한 지인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가요? 매출 같은 게. 네. 좋았다 이거예요. 네, 즐겼고 좋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매출에 물론 이제 모든 비즈니스를 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를 소규모로 하고 있는 지인들의 대체로 공통적인 특징이 조금 달라요. 최근 들어 주문이 많이 좀 꺾였어요. 장사가 좀 안 되기 시작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부 뭐 사업장을 하는 분들은 반토막 났는데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11월 말부터 이제 쇼핑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게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까지가 제일 중요한 이제 리테일 쇼핑 시즌인데 그때 지표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게 뭐냐면 금리 인상기에 사실은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그래서 써오다가 저축이 다 떨어진 그 효과 그리고 금리 인상을 체감하는 그런 효과들이 2024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축의 고갈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층 불확실해진 글로벌 상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또 기자들이 최근에 국채금리 급등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매우 혼란스러운데 이게 이 사람이 2022년도에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고 2023년도 금리가 더 오랫동안 하이퍼롱거 상태가 될 거라고 얘기한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걱정하고 국채 발행과 누가 그것을 살 것인지를 걱정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뭐 안 좋은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사실 이제 그게 화두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진단을 하고 국채 시장에 어떤 금리 하락이 있으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당연히 있지만 수급상에서 미 국채를 체계적으로 사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어제도 10년짜리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만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입찰이.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간당간당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뭐 이거를 계속 국채를 추세적으로 사줄 기대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근본적인 문제로 뭐냐면 미 연준의 잘못된 정책 그리고 통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경제가 가장 성숙한 제도를 가진 경제임에도 경제 전망에 대한 합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연준대로 애널리스트대로 가는데 소프트 랜딩에서 하드 랜딩으로 로 랜딩으로 하드 랜딩으로 그다음에 크러쉬 랜딩으로 다시 다시 이게 도대체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 1년 사이에 노 랜딩도 얘기했다가 하드 랜딩 얘기했다가 뭐 소프트 랜딩 얘기했다가 정신 없어요. 그죠? 그만큼 컨센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 굉장히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 자체가 우리가 닻을 잃었다. 이게 방향타를 잃었다. 이렇게 닻을 잃었다.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책의 닷도 기술적 닷들도 잃었다. 그 원인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아픈 부분을 딱 꼬집어서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얘기한 이후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페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도 했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청문회에 나와서 의회에 CEO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페드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일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청문회에서? 청문회에서 의회에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당신 말을 믿고 은행 파월이고 일시적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 너희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회자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ad is good. 지금 아까 10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는 연준의 강한 스탠스가 완화될 것이라는 그 금융적인 기대감. 그죠? 그걸로 이제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죠. 그러다가 이제 또 연준이 약간 완화적인 스탠스라고 경기가 회복되면 제일 좋은 건데 항상 세상 일이라는 게 최선으로만 가지는 않고 최악으로도 갈 수 있다는 염두를 둬야 되는데 반대 방향은 뭘까? 경기가 급냉하는 거예요. 예. 어느 시점부터. 그런데 연준의 스탠스는 안 바뀌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최선의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국면은 연준이 워낙 크게 뒤었기 때문에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화들짝 놀라서 다시 강한 완화책으로 돌아서기가 예전만큼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뉘앙스가 엘리언의 기자회견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세상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네,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에리언. 에리언. 예. 한번 얼굴 보시려면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네. 이분 얼굴 많이 뵀던 분이에요. 많이 봤죠?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되게 오래 본 분 같은 느낌이에요. 이 윗 코수염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래. 코수염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네. 내가 저렇게 한번 해볼까? 코수염 이렇게 했어. 예, 정프로님 그렇게 하고 오셨다가 비판 많이 받으셨잖아요. 에리언 이분께 치즈 치킨 스테이크를 한번 좀 선물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분 지금 마음도 좋지 않으실 텐데 왜? 마니커에서 캠핑 페스티벌로 지금 치즈 치킨 스테이크를 11월 12일까지 지금 30% 할인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닭고기 뭐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좀 퍽퍽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치즈 치킨 스테이크는 그 치즈와 함께 아주 고소한 그래, 스테이크 너무 식상해. 네, 그냥 너무 많이 스테이크는 먹었어. 안 되죠. 네, 그래서 마니커 치즈 스테이크.
치즈 치킨 스테이크. 그러니까 건강하게 치킨 스테이크. 맛도 있게.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엘 에리언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치즈 치킨 스테이크를 보내드리는 거죠? 보내드려야지. 엘 에리언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엘 에리언은 안 들어오고 명민준이 들어와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뭐 하냐 너 여기서 왜? 장사가 안 되나 그쪽에 저녁에? 명민준. 요새 되게 잘 돼요. 네, 클로징 벨 라이브.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퇴근길. 네. 명민준 주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니커와 함께하는 마니커 캠핑 페스티벌 지금 네이버에서 마니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모하메드 엘 에리언님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